정도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모유수유와 미용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거예요. 자, 수유 경험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유방처짐과 관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유방처짐과 관계 있는 거는 이제 흔히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나 흡연 여부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고요. 흡연을 하면은 가슴에 유방처짐이 생긴다. 다른 혈관 뭐 이런 문제들과 관계되겠죠. 조직의 건강도라던가, BMI 뚱뚱할수록 가슴 사이즈가 원래 클수록, 그리고 임신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쵸? 가슴의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지방 분포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 수유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수유 기간과도 큰 상관이 없다. 이게 어쨌든 보편적인 연구 결과예요. 물론 이제 경험상 이견이 있다고는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제 지식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앞에서부터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적분비 호르몬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선 조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지방 조직의 분포가 지방 조직과 이런 조직들의 분포가 좀 변하기도 해요. 원래는 윗부분에, 가슴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좀 분포가 아래쪽으로 하면은 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그리고 우리 플랭 시간에 했죠. 푸포인데 지진. 사실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하다. 무게를 못 이겨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분포가 갑자기 변하면서 좀 늘어지기도 하고, 이런 원리지. 어쨌든 수유하는 관계 없고, 얘들은 그 피부 탄력, 그쵸? 흡연은 이거 관련돼 있겠네요, 그쵸? 흡연하면 피부 탄력이 안 좋아지니까 저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맞은 속옷 착용과 운동, 가슴 운동 이런 거, 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미용적인 걸 지키는 거지 수영과 관계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좀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이런 가슴의 그런 모양을 지키는 데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 변화부터,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런 가슴 사이즈도 변하면서 유선 조직도 변하면서 뭐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용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수유하는 애가 젖을 빨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 자체는 이 가슴의 모양과는 크게 상관없다.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할 때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여성의 몸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흐름을 잡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산육기 심정 문제도 역시 호르몬과 관련된 거겠죠. 흥분, 두려움 뒤에 공허, 아이를 낳는, 또 불편감, 피로감, 불안감, 이런 거에 심정 문제이고, 매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고, 이거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게 복적으로, 특히 요즘 현대시대 여성들은 내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몸매라던가 매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육기의 그런 심정 문제들은 70% 정도의 저절로 회복되고 10일 이내에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호르몬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자살이나 타살 사고는 가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정신과적 응급이에요. 이건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의학적으로 응급상황, 뭐 협심증, 뭐 장천공, 막 이런 응급상황들 있잖아요. 뇌출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는 내가 자살하고 싶다, 아니면 남을 죽이고 싶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우리가 응급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도 알아두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뭔가 죽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응급상황으로 우리가 칩니다. 응급상황은 뭐냐면은 거기서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 이게 응급상황이고, 그냥 두면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아까 매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체형, 비만,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필수적이에요. 뭐가 필수적이냐? 뭐가 필수적이냐? 체중이 임신기간 동안 느는 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가? 태아가 있고 양수, 태아를 둘러싼 양수가 무게도 있고 자궁이 커지고 유방이 커지고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과의 지금 상식,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약간 다른 거는 우리가 임신 중에 신체 활동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꼭 체중 관리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과 관련해서는 지장 없다고 돼 있어요. 유산이나 태아병증이 일어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나 수중 에어로빅 이런 거는 오히려 요즘에는 권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 후 6개월이 무슨 말이냐면 출산 후 6개월 내에 어느 정도 체중이 돌아와야지 그 체중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에도 못 들어가고 체중이 늘어나 있으면 이제 는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6개월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출산 전후로는 완전히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거 하나를 캐치하시고요. 생활습관. 이게 체중이 불어나는 요소 중에 가장 사실 출산 후에 중요한 거는 양육 때문에 생활습관이 변하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적절한 그죠? 적절한 이거 균형 잡힌 시기,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운동이나 이런 거를 신체 활동을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아기 낳고 나서도 이렇게 돼 있고 단순히 우리가 한 가지 요소만 포함한 게 아니라 그렇죠?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신적인 요소라던가 뭐 모유수의 여러 가지 뭐 요소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시기 제한은 옳지 않다. 당연한 거겠죠. 모유 수유할 때도 어머니 그 영향이 많이 어머니 가지고 있는 영양 상태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쿠킹으로 넘어가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와 산모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방 처짐을 걱정할 수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건 올바른 그런 소복 착용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수유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수유 자세 등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유 중 열감, 통증 등이 발생하면 수유는 중단하지 않고 반나절 정도 관찰 호전되지 않으면 진료를 보도록 한다. 아까 유방염 얘기했죠. 출산 후 6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 출산과 함께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대부분 떨어지는 거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후통, 탈모 등이 있고 정신적 문제는 우울증 등을 들 수가 있다. 호르몬 문제와 관련 지어서 미용까지 넘어오는 이 흐름 꼭 같이 잡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 체중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신체 활동을 시작하는 게 권고되고 6개월 이내에 체중 감량을 해야 장기적으로 체중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되 수유를 위해 과도한 식이 제한은 옳지 않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쿠킹까지 했고 이제 진짜 쿠킹 우리가 요리한다고 하는 이런 지식들을 요리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다른 지식들을 어울려서 요리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고 어떤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